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이 문화의 놀자의 가이드를 맡고 계시다면 저는 놀자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웃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벌써 저희가 7회째를 맡고 있어요. 네, 벌써요? 문화의 놀자가. 와. 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게 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녹화 때마다 설레요. 왜요?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아하. 예, 워낙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이번 주니 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혹시 어떤 지훈 씨, 분인가요? 예. 대중문화, 네. 대중문화의 꽃 뭘까요? 대중문화의 꽃이라. 문화야 놀자의 꽃은 우리 고 박사님이신데, 그죠? 예. 저기도 꽃 있고요. 대중문화의 꽃 이러면 네.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네네. 그렇죠. 종합예술이라고 그쵸. 하죠.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가깝게. 친근하게 아하. 네, 소비할 수 있는 이 대중문화 예술. 접근성도 좋고. 네,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자, 영화 중에서도요, 이 영화 보면 굉장히 많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영화, 천만 영화는 또 다른 얘기죠? 오, 천만 영화요. 네네. 대체 이 천만 영화 만드는 분들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단은 약간 이게 있으실 것 같은. 천만 정도 했으면. 네네. 이거 얼마야, 돈이. 그렇죠. 이따 만나뵈면 여쭤보는 걸로. 그래요? 네. 예, 오늘은 저희 천만 영화를 또 만드신. 네. 제작자이시기도 하고요. 예. 네. 이런 영화 쪽에서는 정말 신의 손이라고. 신의 손. 네. 마이더스의 손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최재원 대표님이라고요.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인상도 좋으시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천만. 참.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인상 좋으셔서 저는 왠지 근처 베이커리, 동네 베이커리 가면 이 서비스로 빵 많이 주시는 사장님 계시잖아요. 마음씨 좋은 옆집 마음씨 아저씨. 좋으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로.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 시니어 TV에서 지금 한 문화에 놀자 하는데 아마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네. 저희 문화에 놀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네, 간단한 사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라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는 일은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아마 방금 전 소개해 주셨던 천만 영화를 어떻게 운 좋게 만들었고요. 변호인을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엔솔로지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이름이 어렵지요. 엔솔로지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문집, 명시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국 영화 중에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면서 지금 현재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변호인만 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또 아마 예, 영화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영화 투자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만한 것 중에 장하옥년이라는 영화 있었고, 네.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요? 예, 그다음 효자동 이발사 이런 것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여러분 아실 만한 건 놈놈놈, 봉준호 감독의 마더 같은 거 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밀정 같은 영화도 만들고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제가 돈 벌고 성공한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60편 정도 영화에 지금까지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06년 정도부터 제가 잠깐 그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몇 개 출연하고 그쪽에 좀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편을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일반적인 통계로 예, 물론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영화업계가 많이 힘듭니다만 그 그렇죠. 전 상태로 보면 1년에 약간 100편 정도의 네.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BP라고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통과하는 영화들의 비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률이 좀 높지만은 않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죠. 히트작이 몇 개예요. 네. 와, 그 1000만 영화만 해도 어마어마. 네. 그렇죠.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 겸손하신 분들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예. 더 얄미워. 아까 인상 좋으시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지. 빵을 안 드렸나?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 제작한다,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디테일하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영화 만들어야지. 뭐 내일 돈 가지고 뚝딱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뭐 일단은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려면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의 일단 기본 소재되는 아이템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다가 일상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느 작가나 아니면 감독이나 만약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내지는 뭐 소설이나 요즘 웹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뭐 그런 데서도 착안을 해서 어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시나리오로 작업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연출을 할 감독, 그다음에 이 안에 또 출연해야 되는 배우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한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60억. 그 60억의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일단 영화 산업에서는 배급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극장을 갖고 있는 곳들이 대기업들이고 그쪽이 이제 영화의 어떠한 일종의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아이템 내지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제작비를 조달받게 되고 그다음에 조달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절반 정도의 한을 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절반인가요? 이제 역시 그다음- 돈이 네, 중요하군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처음에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를 본격 찍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네. 있습니다. 그게 3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배우를 섭외할 수도 있고 그다음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되는 장소를 골라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순서로 영화를 찍을 건지에 대해서 뭐 준비하는 시간들 정도가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메인 촬영 기간이 한 거의 3, 4개월 정도 있고 또 영화는 끝나고 나면 이제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집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찍은 거를 여러분들 보실 만하게 2시간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뭐 그렇게 편집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음악도 입히고 효과 음악도 입히고 후반 작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예. 그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요즘은 거기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같은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C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맞춰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짧으면은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그런 분 많으십니다. 야,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그게 이 과정을 거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좋은 작품을 좋은 소재를 고르는 거고 시나리오를 보고 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글쎄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감성?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 네, 여기가 이제 시니어 TV니까 사실은 저도 영화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영화를 보는 메인 관객층들은 언제나 20대 후반에 아니면 30대 초반의 젊은 층입니다. 근데 저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했던 20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어필하고 싶은 메인 관객층의 감성하고 저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요즘의 메인 관객층인 젊은이들은 과연 뭘 좋아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그쪽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쪽이 움직일 수 있는 영화들을 어떤 것인지를 계속 찾아내는 노력하는 과정? 그게 글쎄 뭐 어떻게 감성이라기보다는 감성을 이렇게 교감하고자 하는 노력? 공감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개그맨들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도 개그를 짤 때 그렇죠. 그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게 웃길까? 나는 웃긴데 그렇잖아요. 예.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가장 그러니까 요즘 제일 핫한 개그 프로를 보는 겁니다. 오. 같이 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그 어떤 개그 프로를 보면 저도 같이 웃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되게 핫한 거를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제 이제 스텝 중에 젊은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막 재밌다고 웃는데 저는 안 재밌는. 저 공감해요. 그럴 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 내가 지금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저한테는 대신에 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재밌어하는 내용을 같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네. 관리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게 이제는 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를 보실 때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좋아하시는 개그맨 있다면? 저는 뭐 있으시,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으신 거죠? 제 이름은 조지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진짜 많은 과정이 있는 것만큼 그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네. 혹시 기억나는 일들 있으실까요? 재밌는 너무 에피소드.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네. 예. 재밌는 일을 얘기를 하자면 뭐 글쎄 제가 생각보다 사람이 재밌지가 않아서 재밌는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다가 스텝을 잃어본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었고 거기서 정말 노력을 했던 친구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뭐 스텝을 잃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친구를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게 촬영을 했던 게 중국 돈황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그 놈놈놈. 네 맞습니다. 놈놈놈 촬영 예, 중에 예. 저희가 같이 했던 스텝이 좀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보내는 과정들에서 진짜 모든 스텝들이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잘 보내줬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영화를 또 그 덕분에 정말 끝까지 다들 정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어줬고 또 관객들에게 그래서 그 영화가 다시 비춰졌을 때 예. 성공이라는 단어를 일단 떠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친구였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뭐 영화라는 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평균은 7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가 됩니다. 70명, 100명. 이 지방을 가고 그리고 이제 해외를 네, 가도 다 그 인원이 같이 가고. 놈놈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스텝이 108명이었습니다. 와. 108명이었고 그 외 배우들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스텝들이 현지.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의 숫자만 한, 그것도 스텝 한 숫자만 40명 그렇고.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배우까지 합하면 한 140명 정도가 됐고 중국의 이제 스텝들이 또 붙습니다. 현지 스텝들이 붙고 또 중국 스텝들이 합쳐서 400명 정도가 있어요. 400명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엑스트라까지 붙으면 현장에 한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스케일이 워낙 큰 영화였어요. 그럼 이제 제 미션은
그들에게 점심을 먹여요. 네. 이게 그쵸. 사막 잘 먹어야죠. 예, 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스태프들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 소위 밥차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모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아. 네, 모시고 가서 이모님들이 그때 그 도난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최고의 아침에 새벽 시장에 큰 손이었죠.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뭐 300명 정도 되는 분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아침마다 이분들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 모든 중국 상인들이 다 앞에 와서 장사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저희 호텔 묵고 있는 호텔에 식당 하나를 아예 저희가 전세를 내서 그분들이 아침 먹고 가면 점심거리를 만드셔서 그걸 이제 들고 오셔서 이제 한국 스텝은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고요. 문제는 중국 스텝입니다. 많을 때는 뭐 이게 거의 그러니까요. 한 800명까지 갔을 때 그럼 이제 도낭 시내에 식당들을 몇 개를 미리 선정을 해서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을 만듭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 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덕 위에 딱체가 올라가서 메가폰 같은 걸로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 잠깐 휴식하고 쉴 때 이제 사이렌을 막 울리면 이제 이쪽에 대기하고 있던 도시락이 쫙 가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1000명이 밥을 먹으려고 쫙 모일 때 보면 뿌듯합니다. 거의 엄마의 마음. 지금 해결했다. 거의 말씀하시는 게 영화 제작보다는 예. 이잘 먹이는데 가장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빵집 아저씨.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맞아요. 변호인 때도 그랬고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바뀌지 않고요. 예. 조금 좀 잘 먹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곳에서 자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능률이 많이 생겨서 더 제작비는 또 열심히. 제작비대로 많이 올라가긴 한데 능률은 아니요, 근데 능률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12시간 촬영해야 될 거를 10시간에 촬영을 맞춰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효율이 생기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먹는데 자는데 좀 돈을 더 쓴 게 결과적으로는 더 돈을 아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떠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이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데서 놈놈놈이 그 영화가 타지에서 사막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다. 스케일이 완전 네,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광활하게. 그래도 드시는 건 잘 드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농담하는 그런 얘기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사실은 정말 이렇게 모래바람 요즘 저희가 황사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의 처음 시작한 근원지 같은 곳인데 뭐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스태프들이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지? 근데 저쪽에 산이 하나 보이는데 산이 이렇게 계속 와요. 산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 앞으로? 저 뭐지? 근데 정말 막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모래바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빴던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이제 부랴부랴 막 뭐 카메라 같은 데다 위에다 덮개 씌우고 막 이러고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와요 앞으로. 한번 쫙 지나가고 나면 영화 같은데, 진짜? 아 이런 거구나. 영화 뭐지? 그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거대하게 미라 같은 영화 보시면 예, 맞아요, 맞아요. 아미 거 같은 있죠. 거. 네네네. 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저녁에 이제 숙소 들어가 샤워를 하면 계속 모래가 떨어집니다. 머리에서 뭐 귀 속에서 계속 모래가루가 나옵니다. 배우분들은 따로 분장이 필요 없었겠네요. 배우들도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놈놈놈 거기가 45도 정도 되는 게다가 그렇게 또 더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사막 기후니까요. 또 밤에는 좀 춥죠. 밤에는 한 17도 정도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촬영할 때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영화 아시다시피 뭐 송강호 배우님은 이렇게 털모자 쓰고 아, 맞아요. 네, 그다음 깔깔이 옷 입고 제일 고생하신 분이 송강호.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우성 씨도 롱코트를 입고 있어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죠. 45도에. 네. 이병헌 씨는 까만색 양복이고 뭐 이런 고생들 참 많이 했죠. 그 누가 봐도 공기 안 통할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관객들이 반응을 해주셨을 때 그 고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죠. 그때 솔직히 그 지금 놈놈놈에 대한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니까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변호인이 예. 아닐까.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예. 네. 변호인은 이제 2010년에 제가 다시 위더스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하고 있었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양우석 감독이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지금 강철비라고 영화가 나왔지만 그 강철비의 원래 양우석 감독이 썼었던 웹툰의 제목은 스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그런 웹툰,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스틸레인이라는 거였는데 스틸레인의 내용이 그 당시에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었고요. 그 웹툰의 내용이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나서 그 후계 구도에 대한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한반도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8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와.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친구였고 그래도 이제 감독으로 전 입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입봉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한테 무산되고 나니까 참 낭망스러워서 사실은 양 감독한테 너무 좋은 거 없나 했더니 저한테 사실 이건 제가 감독이 되고 나면 한 3번째 영화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고 저한테 줬던 게 변호사 노무현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때는 변호사 노무현. 노무현이었고 시나리오가 아니었고요. 한 50페이지가 좀 넘는 하나의 이렇게 그냥 소설 같은 책이었죠. 밤에 보통 전 시나리오를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퇴근하고 되게 피곤할 때 시나리오를 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밌으면? 재밌으면 다 보고 이거를 못 보고 던지거나 이러면 이제 뭐 조금 포기하고 그것도 이런 걸 노하우인데요. 하거든요. 피곤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다리가 저려도 다 보고 나가냐. 진정 맛있는 음식은 배부를 때 먹었을 때 맞아.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봤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엎드려서 보다가요. 제가 점점점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정권에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하자. 인생 뭐 있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면 이제 배우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작비도 구해야 되잖아요. 둘이 아까 배웠죠. 예. 시나리오 다음부터. 다음부터. 그 다음에 밥 먹이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배우를 줬습니다. 어떤 배우를 감독이 이런 배우 좋겠습니다 해서 실명을 공개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배우한테 줬는데 그 배우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나리오를 책이라 그럽니다. 자기 책 너무 잘 봤다. 너무 재밌다. 근데 저한테 형님 저 이제 막 떴어요. 애가 8살인데 위험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감됩니다. 그래 맞아. 이래서 이제 배우가 구해지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갖다 이제 투자사들한테 줬는데 대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이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40억짜리 영화 그때 예산이 40,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40억짜리 예산 때문에 5년 동안 눈치 볼 수는 없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또 공감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 촬영을 마치고 온 송강호 배우가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 오고 하니까 제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구여서 놀러 온 친구한테 대뜸 나 책 한번 볼래? 그러고 변호인 책을 줬어요. 원래 처음에는 송강호 씨는 나이가 좀 저희가 원래 원했던 거는 30대 중반의 노 변호사였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지 않을까? 근데 이미 여러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그건 하면 되니까. 인정하면 되지 뭐. 송강호 씨를 줬는데 송강호 씨도 일주일 뒤에 저한테 전화 와서 좀 부담스럽다. 자기가 이분을 표현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 정치적인 거는 아니고 이분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자기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저희 영화인들이 맨날 가는 데가 이제 부산영화제. 많이 가죠. 부산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한번 낮술을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데서 둘이 마주보지 않고 서로 나란히 서서 이제
파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맥주 먹고 나 갑자기 대뜸 첫 마디가 시나리오가 머리에 당장 안 떠난다. 아, 나 감독 한번 만나게 해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원래 감독이 서울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사람을 야 저기 다시 내려와. 다시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유턴해 이러고. 다음 날 만났고요. 둘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송강호 배우가 좋아하는 대구탕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잘한 것 같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계산하러 이제 끝나고 나서 가자 그러고 나가는데 송강호 배우가 대구탕을 반도 안 먹은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대구탕을. 뭐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떡하지? 그리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다음 촬영이 있어서 그 친구는 관상이라는 영화 찍을 때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글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틀 동안 답이 없어서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제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송강호 배우한테. 좋은 영화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연기할게. 제가 이 문장을 아직까지 외우고 수밖에 없는 게. 멋지다.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모든 그 투자사들이 송강호 배우가 한다고 하면서부터 영화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걸로 판단하던 곳들이 이제 상업 영화로 인지해주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뉴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를 결정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촬영을 시작을 했죠. 스태프들도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취지, 내용 같은 거에 되게 공감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였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꽤 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변호인만큼 현장에 아무 일도 없고 진짜 이렇게 무탈하게 정말 뭐 이렇게 모든 스텝이 한 마음이 야. 돼서 어느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래서 영화 마치면서 그랬어요. 이런 현장을 내가 또 가질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라는 느낌을 가질 만큼 되게 아무래도 좋았던 그 현장입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최재원 대표님은 제가 듣기로는 물론 이제 변호인 영화 이 촬영 현장은 더 특별한 뭐 이런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최 대표님이 이 영화 제작을 하는 환경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는 이런 통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제작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또 왜 제작자님한테 뭐 대표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 대부분의 이제 스태프들 중에 나이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뭐 대부분의 나이 차이가 좀 가까운 친구들은 형 동생을 하고요. 나이 차이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버지라고. 네. 그래서 그럼 아버지. 자. 저는 그럼 형. 양아들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그 인물이 하필이면은 그 정치 쪽에 몸담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 어떤가요? 지금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 내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버리고 보다 조금 대의적인 부분들 내지는 어떤 사회의 정의라는 부분들에서 당신의 어떤 젊은 시절 아니면 일생을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네, 저희 이제 그냥 후배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일단 돌아봐도 그렇게 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치 노무현이 아니라 변호사 때 노무현 얘기를 한번 다뤄보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뭐 제 세대에게는 뭐 하나의 반성 그리고 뭐 저보다 밑에 세대에는 조금 일종의 귀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변호인은 제가 의도했던 것 이상 많은 관객분들이 공감을 가져주신 거죠. 천만 생각을 못 하시고. 못했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은 안 했고요. 예. 뭐 근데 그 직전에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로 예, 400만 예. 정도를 해서 400만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00만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그게 영화를 딱 개봉을 하잖아요. 딱 개봉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하루 이틀 딱 보고 나면 그 감이 딱 오시나요? 이 영화는 감은 오죠. 그러니까 400만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하는데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이 아무리 성공을 해서 물론 뭐 요즘 영화들 중에 이렇게 스크린 1000개 이상 확보하고 뭐 이러면 이제 대충 스코어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1000만을 예측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변호인은 다만 딱 하나 달랐던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과정에서 편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십 번 영화를 보게 되죠. 계속 뭐 요 장면들 빼보고 그렇죠.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그 수십 번 보는 과정이 한 번도 안 지루했었어요. 볼 네.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뭐가 되고 세상에 제가 관여하고 내용을 아는데도 괜히 보다가 울컥하기도 하고 이 영화 되게 재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고 계실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계실 것 같아요. 뭐가 간지러워서 이걸 너무 물어보고 싶으셔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얘기는 안 때리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대신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봉 후에 그 영화가 또 잘 됐잖아요. 블랙리스트 얘기가 안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시작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인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에 투자를 했었던 회사들이 되게 불편한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영화를 하려면 제작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변호인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차기작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곳이 제가 다음에 할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근데 러브콜을 했던 회사들이 더 이상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해서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천만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그런 일이 이게 생기는 뭔가 거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오픈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배우 송강호도 오픈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크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방금 전처럼 이렇게 제작비가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작동이 되면서 뭐 연극이나 공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직접적인 피해들을 보신 상황이긴 했고요. 그래서 일단 블랙리스트 1호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화를 잠깐 한국 영화 쪽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워너브라더스 미국 회사의 대표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오퍼를 냈고 그 당시만 해도 제 입장에서 참 몇 년 이렇게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느니 그래 미국 친구들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어떤 이유로 90년간 전 세계를 한번 호령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서 워너브라더스 사장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 외국계 회사를 가신 데가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는 조금 맨 처음에는 뭐 말만 밀정 들었었는데. 영화 보셨어요? 밀정 맞죠. 네. 맨 끝에 그 거목에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 밀정 영화를 그때 밀정이 만드셨죠? 워너브라더스의 첫 번째 영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영화를 하는 동안에 되게 도움을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아까 놈놈놈 같이 했던 김지훈 감독님이고요. 배우는 송강호 씨가 있다 보니까 워너브라더스 가서 첫 영화를 제작을 할 때 두 사람한테 요청을 좀 했죠. 밀정 시나리오를 제가 얻게 됐고 그래서 연출을 김지훈 감독한테 그리고 이제 주연배 송강호한테 이때 약간 밀정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오케이 안 했는데 했다고. 김지훈 감독한테 가서 송강호 한대 라고 얘기하고 송강호한테는 야 김지훈 감독 연출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밀정 짓을 좀 했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몇 개 있었는데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이제 정말 할 때 사실 놈놈놈 때 고생을 했던 스태프들이 변호인의 스태프들이었어요. 네. 굉장히 고마운 밥 친구들이었는데. 맛있게 잘 먹으신 분들. 네,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친구들이 제가 반별 잘 먹여서 그런가? 변호인을 촬영을 할 때 촬영할 때까지 당일날까지 그들이 얼마를 달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냥 형 뭐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정말 제가 며칠 뒤에 촬영인데 야, 니 얼마 줘야 돼? 그랬더니 그냥 전장만큼 알아서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어서 분위기는 밥만 먹여줘.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밀정할 때도 그 친구들한테 또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밀정도 촬영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국 촬영이었거든요. 네. 상하이 촬영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놈놈들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고 중국 스태프들마저도 놈놈놈 때 했었던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또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해외에 또 나가는데 중국에 있는 스태프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미 그 중에 메뉴를 뭘 먹였어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제 정말 아니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가지려면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어떤 네, 화합이 맞습니다. 있으면 저는 제가 믿는 건 그렇게 만든 영화는 관객들이 볼 때도 느끼는 어떤 에너지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스태프들하고 같이 할 때 중국 영화에서 굉장히 잘하는 스태프들하고 너무너무 도움을 받았는데 밀정을 찍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한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 중에 프로듀서였던 분이 이제 누나죠, 저한테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이제 나 좀 도와주라. 처음엔 반갑게 와 네가 북경이야 이걸 만난 사람한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야 나 은퇴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하자. 정말로 그 양반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은퇴했던 분도 은퇴한 사람도 다시 있고 또 뭐 중국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상하이로 쫙 내려가니까 원래 상해 쪽에서 그런 그 해외 촬영이 오면 그걸 감당하는 업체가 젊은 업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암살 같은 네. 영화를 해줬던 곳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좀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들 끌고 가니까 이 중국 그 업체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저 선배들 데려오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정말 이렇게 원로들이 정말 쫙 다시 모여서 그야말로 어벤져스. 약간 그 비장한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그래서 정말 굉장히 네. 재밌게 너무 맨날 훈훈하고 하면서 재밌는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스태프분들도 중국 현지부 스태프분들도 밥 잘 주는 대표, 밥 잘 주는 대표 같이 하자 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옛날 얘기하면서 네. 다시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정말 밀정을 그 암살 팀보다 2배의 시간을 상해에 머물렀는데 돈은 암살보다 훨씬 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정말 메뉴를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성공의 비결이 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덕이 아닐까 본인이 가진 그렇죠. 덕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운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내보니까 그 인덕이라고 하는 것이 제 덕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하나의 네. 뭐 그런 기운 같은 거라서 제가 참 좋은 사람들 만났다. 그게 이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분들을 이렇게 좋게 하는 만드시는 부분을 한 거니까 계속 너무 그 겸손하기만 하시니까. 근데 진짜 겸손하세요. 그럴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잠시 전에 그 녹화 때. 밥 잘 녹화 전에. 주고 네. 연락도 필요할 때마다 은퇴하신 분도 네. 일 같이 또 주고 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은퇴했어라고 딱 말을 했을 때는 사실은 본인은 내일은 미안한데 이건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애교를 부려야지. 한 번만 이렇게. 한 번 하고 진짜 은퇴하시라고. 근데 영화 자체가 지금 그 우리나라 영화 자체가
얼마 전 최근에 정말 뭐 세계적으로 잘 이슈가 되고 급성장하고 주목을 받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 뭐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위상 자체가 완전 달라졌는데 제가 그런 얘기 또 나누고 해야 되는데 시간 자체가 네. 오늘은 너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예. 다시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들고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잠시 전에 뭐 은퇴란 얘기도 하시고 요즘 트렌드에 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네, 오늘의 신조어는 어떤 건가요? 과연 최재원 대표님은 알고 계실지? 제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네.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많이 해가지고 하셔서 네. 안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안다에. 저는 요즘에 힘들다 그러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예, 한 표를. 자, 오늘 제시할 아주 신조어는요? 쉬운 부분이고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인데 네, 첫 세 번째 글자. 단어. 네. 젖, 잘, 싸. 젖잘사? 뭘까요? 젖잘사? 저는 굉장히 잘하는 단어입니다. 진짜요? 요즘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희 팬들이 쓰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무슨 목장에서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중국말 저도 처음에 같은.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맞아. 역시 역시 좀 소통은 일단은, 우리 야, 최재원 대표님이십니다. 처음으로 거만한 표정을 봤어요. 살짝 아까 모를 수 있더라고요. 아마 통쾌하셔서 그래요. 맞아. 모르면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다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걸, 다른 걸 할 걸. 저는 많이 반성해야겠구나 하는 네. 싸그레글레 저는 목장에서 소젖잖아.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정말 이 대중문화의 꽃 영화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제 예.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가 나왔을 때만 사실 저희들은 보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더 영화 같고 거기에 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냄새 나고 네.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거기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영화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진짜 드리고 싶네요. 조금 요즘에 멘트가 굉장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최재원 대표님이 나오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운을 받아서. 많이 또 운을 아까 또 주셔가지고 네 자, 다음 주도 기대가 돼요. 네, 예. 이렇게 막 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가가지고요.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예. 또 모시고 싶고요. 네. 네, 오늘 그럼 저희는 이렇게 그 요즘 최신 문화 트렌드 중에서도 트렌드에서, 네, 예, 영화 얘기를 재밌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해주시죠. 네, 그럼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보시고 문화야 놀자 네, 같이 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야 놀자. 놀자.